1만 시간 동안 한 가지 분야에 매진하면 세계적 전문가가 된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서 처음 언급된 이 1만 시간의 법칙은요, 세계적으로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만 시간의 법칙만으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 원래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논문으로 처음 언급하신 분이고요. 아웃라이어의 말콤도 이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언급했습니다. 이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가요, 자신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발표한 1만 시간의 법칙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한 책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책에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피아노 연주자, 예술가, 금융 전문가 등 세계적 전문가들은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들였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발끝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10년 이상 비즈니스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실적이 형편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1만 시간 이상을 한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전문가들은 소수라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평생을 연주자로 살았지만 수준은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그나마 좀 잘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주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요,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한 분야에 노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1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요. 그저 동네 축구만 하면서 1만 시간을 채운다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올바른 방법이란 건 무엇일까요? 에릭슨 박사는 목적의식 있는 연습과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목적의식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목적의식이 있는 연습의 핵심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두 번째, 집중하라. 세 번째, 피드백하거나 받아라. 네 번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 4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의 방법을 항상 찾아야 된다 라는 추가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피아노 연주를 한 곡 완주,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4마디 연습, 리듬 연습, 박자 연습, 학습자의 난이도에 맞게 재설정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즈니스 업무라면 하루 5명 고객 만나기, 하루 2명 이상 새로운 고객 추천받기,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하라. 이것은요, 앞에 첫 번째 성결 요건이 갖춰진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집중해야 될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결 요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놓는다면요,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피드백하거나 받아라. 스스로 자신이 이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방법은요, 훌륭한 코치나 교사를 찾아가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의 시야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게다가 그 3자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훌륭한 코치나 교사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 컴포트 존,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숙달된 스킬을 또 반복하고 이렇게 이미 편해진 활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또 익혀나가고 자신이 불편한 것들을 편하게 만드는 활동들이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게다가 새로운 스킬을 익히다 보면요, 원래 잘 알고 있던 스킬까지도 더욱더 탁월하게 성장한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편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워야 할 그 새로운 스킬의 난이도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더 성장이 더딜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실력보다 약간 더 높은 난이도의 스킬을 연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4가지의 사항들을 지키는 이 목적의식 있는 연습은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더 지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훈련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동기부여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든 좋은 글이든 책이든 좋은 코치나 교사분들이든 좋은 멘토가 있든 자신의 이 타오르는 불길에 때로는 이 불길이 약해져서 불씨만 남아있을 때 그곳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것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네, 오늘 언급해드린 이 목적의식 있는 연습의 4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든 아니면 어떤 분야에 이제 종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든 간에요. 자신의 능력을 탁월하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목적의식 있는 연습의 체계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의 대본을 얻기 원하시면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이라는 카페에 오시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생각대장 손승욱이었습니다. 뿅!